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 상관입니다. 상관 316페이지에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계획과 시행규칙 나뉘어요. 시행 규정은 필요고 시행계획서의 일부 절차 조금 아시고요. 이 편은 이제 시행할 때에 시행 특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범위가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전체 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주는 부분만 딱딱 그 핵심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면 공부를 못 하십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꼭 시험에 나오는 사기니까 굳이 하나 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이 수립 기준과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자 등을 결정하고 시행 방법을 다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시행자들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편이 이제 또 시험에 하나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정비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정비를 위한 확정적인 계획,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확정할 장소, 정비 구역을 결정 지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가 딱 나오면 이제 누가 하는지 사업의 시행할 자가 또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주로 보시면 바로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을 때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되는데 요 시행할 자들이 이제 정해진 요 구역을 요 계획에 맞게 이쁘게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각종 어떤 공사 착수를 위한 계획을 세운 데가 뭐냐? 바로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의 확정적인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요 시행 계획을 다시 인가받고 고시가 딱 되어야 다음번 단계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근데 자, 조합 설립할 때 보시면 우리가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세워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계획을 딱 보니까요. 10평을 가진 분한테 20평을 준다 하면서 분담금은요 24평을 신청할 때 한해서 한 1억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억만 딱 내면 당신들이 이제 8억짜리 10억짜리 집이 된다 이렇게 막 그 허풍을 쳐가지고 다 동의 받습니다. 근데 실제 시행계획을 딱 세워봅니다. 각기 주어진 각종 법률 제한 다 대비해서 계획을 딱 잡으면 이게 헛뻥입니다. 뻥. 그래서 10평짜리가 20평이 아니고 16평 된다. 가지고 24평을 받을 때는요 사업비 분담금을 합해가지고 전체 3억을 내든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3억을 낸다 할지라도 실제 그 가치는 올라갑니다.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인가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이 20% 이상 참가한 가운데에서 전체 조합 일대는 조합총회에서 이들 조합원의 과반수입니다.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를 동의가 얻어야 인가 신청할 수가 있다. 됩니다. 또요, 그 사람이 몇 명 안 되어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때 이때는요 4명 채 안 되니까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인가 신청 가능하다라는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인가는요 해당 그 구역이 포함이 되어진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보시면 또 봅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쭉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나올 때 조합 정관의 내용과 비교시킵니다. 정관은요 조합원에 대한 권리 의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한다.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오른편에 3번에 1번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한다. 딱 되어 있고요. 2번 딱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받는다. 라는 말이 보이네요. 요 2번 사항 딱 보십시오. 자, 또 3번 가시면 도창인 정비사업일 때는 4번에 3동이다.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그 사항이 딱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히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됩니다. 상세히 보실 필요 없어요. 그 파트는요. 자, 그런데 자, 사업시행 인가할 때 절차가 쭉 나오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이런 말이 보입니다. 자, 먼저 317페이지 앞 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때 무엇이 또 필요합니다. 해서 하나 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주택 재건축할 때 이 재건축 사업 일대 한해서 보시면 단지 안에서 한다 것이 원칙인데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 구역을 결정할 때 보시면 이때 각종 어떤 건축물들 심의합니다. 심의해요. 그런데 재건축할 때 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이 되었다. 뒤에 포함되었습니다. 심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 재건축이 아닌 곳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이쪽에 있는 건물 상태를 심사하기 위해서 인가할 때 보시면 건축이 심의를 거친다는 말 보입니까? 주택 재건축할 때 안에서 단지가 아닌 옆에 있는 마을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이쪽 마을의 건축물 상태 심사를 위해서 건축의 심의를 거친다. 것이 하나 딱 보입니다. 이거는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십니다. 318페이지 가시면 제일 또 2번 딱 보십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 시설이 있네요.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요, 요 정비사업 중에서 입주하는 그 아이들이 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할 때 이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가 있으면 이 학교에서 시설 수용 상태가 감당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이때는요, 교육관, 교육장,
사람들과 협의를 거친다 라는 말 딱 보이죠. 구역 200m 안에 학교 있을 때입니다. 요 두 가지만 딱 체크 딱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시 자 신설되어진 상인데 범죄 예방 보이죠. 정비구역 공사한다라고 막 하면 이상합니다. 텅텅 비어버려. 그 말에 범죄 행위가 발생합니다. 할 때 범죄 예방 순찰 강화시킨다 라는 말도 보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러면 4번에 1번 갑니다. 자, 우리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요 도시환경 상업지역에서 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1.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개인 개발자가 사업 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발자 시행 사업일 때는요, 정비 사업비의 20%까지의 사업비를 예측해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그 밑에 4번에 방갈로 2번 갑니다. 다 철거한다가 원칙인데요. 그 안에 보니까 말짱한 건물이 좀 보이네요. 그러면 몇 개 건물은요, 그냥 철거하지 말고 그냥 존치하자, 남겨두자. 또요, 몇 개 건물은 그냥 좀 손대자, 리모델링 하자,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이분들 기분 나쁘죠? 나쁘니까요, 존치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요, 해당 그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나서 할 수가 있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합 건물이다. 할 때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또 동시에 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3분의 2의 동의 얻어야 몇 개 건물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 밑에 보이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존치 리모델링 때 동의 요건에서 3분의 2, 3분의 2 보입니다. 요 정도만 딱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세웁니다. 중요한 사항이 쫙 나옵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은 대부분 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즉 건물 교환, 건물 바꾸는 방식입니다. 건물 바꾼다. 여러분들 건물 바꾸는데 억지로 건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습니다. 당신들이 분담금을 더 내고 새 아파트 입주할 것이냐, 안 그러면 돈 받고 나갈 것이냐 결정을 안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반 이상이 동의하면 착수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신자 아파트에 단지에 입주할 것인지 신청을 받습니다. 외부 일반이 아니고 조합원 분양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요, 요 분양 신청 받는다. 분양 신청이 딱 나옵니다. 신청을 하신 분만 가지고 건물 바꾸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업시 인가가 있으면 이때부터 60일입니다. 60일 기억하세요. 인가 60일 안에 계략적인 분담금 얼마 더 내야 됩니다. 이 분담금 내역과 그다음에요, 분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한 요소를 통지를 딱 해줍니다. 요 분양 신청 언제까지 한다. 요 신청 기한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요것을 공고하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 이때 요 통지를 한 이 날부터 보시면요, 30일에서 60일 요 사이가 분양 신청 기한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20일 연장도 할 수가 있다.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아파트 입주하려면 요 계획을 보고 나서 신청을 반드시 요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했다가 뒤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조합원 할당분이 전체 단지가 1,800세대인데 여기 조합원 할당분이 1,400이고 외부 일반 부당이 400이 필요한데 조합원 부당분이 1,400개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가요, 토지동 소유자 몇 명이냐? 2,000명이 신청했어요. 그럼 줄 집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중에 600명은요, 속가낸다.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기획을 세울 때 강제 제외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와 같이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하거나 제외당한 분이 있다. 그러면 정리, 현금 청산을 딱 줍니다. 이 현금 청산은 말입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자, 요 끝나면 이제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웁니다. 요 관리 처분 계획. 요 관리 처분 계획도 세워서 건물 바꾸는 계획인데, 이것이 인가되고 고시가 딱 되어지는데, 요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을 다 해주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분양 신청과 분양 통지와 신청 방법과 절차, 또 하지 않는 조치사항까지 해서 다 보시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건물을 바꾸는 게 바로 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건물 철거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게 된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딱 나오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요번 지우겠습니다. 딱 지우고요. 자, 관리처분 계획도 보시면요, 요것도 역시 조합 등의 시행자가 작성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인가 받습니다. 인가는 이제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딱 받습니다.
자, 인가 신청하기 전에 보시면 다시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통해서 또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탄성해야 인가 신청 가능합니다. 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 통지를 해준다. 이런 말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요기를 세울 때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바로 건물 바꾸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건물을 바꾸는 설계를 이 부분 표현이 분양 설계한다 합니다. 분양 설계, 건물 바꾸는 바로 분양 설계를 딱 합니다. 이걸 포함시킵니다. 또 두 번째, 자, 확정적으로 신청자가 누구냐? 분양 대상자가 갑이다, 을이다. 분양 대상자 이들을 이제 명시합니다. 갑이다, 을이다. 또요 주소 다 표기를 딱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의 옛날 종전 토지의 가액을 평가를 딱 합니다. 종전의 그 낡은 아파트가 얼마짜리다. 이걸 평가합니다. 하는데 요 가액 평가 시기 중요합니다. 지금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요 가액 평가 시기는 저기 공사 착수를 위한 계획이죠. 사업 시행 계획서인가, 사업 시행인가 요 고시 한날 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옛날 낡은 건물 가치 평가는요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준된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신청해서요 분양 예정. 분양 앞으로 신청해서 큰 평소 40평 신청했습니다. 분양 예정, 요 대상물에 얼마가 되겠다. 추산액을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8억, 10억 딱 정합니다. 종전 토지 가격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4억이었다. 4억평가 나와집니다. 신청한 평수는 34평이다. 해가지고 요 신청한 것은 보니까 7억이다. 딱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 나오고요. 또 전체 정비 사업비입니다. 이 전체 정비 사업비가 얼마 들었냐? 보니까 사업비가 총 1,000억 원이 소요된다.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외부 일반 분양분이 할당할 부분 800억, 조합원 분담금 200억 딱 나옵니다. 요 200을 할당을 쫙 합니다. 그래서요 사업비를 다 추천해가지고 요걸 다 비교해서 뭘 하느냐? 개인적으로 분담해야 될 분담금 규모가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언제까지 납부한다? 납부 시기가 다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할당분이 개인당 5천만 원씩. 해보면요, 요 차액분 3억 플러스 뭡니까? 3억 플러스 5천만 원 하면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3억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 근데 은행에서 다 정리 다 해줍니다. 은행에서 알아서요. 우리 은행 하나은행에서 이자율 얼마다 붙어가지고 은행에서 막 달라붙어요. 붙어가지고 다 정리 싹 다 해줍니다. 해줘요. 이제 우리가 좋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3년만 돼가지면 그 입주하고 나서 이제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조금 올라갑니다. 다들 2억, 3억씩 더 이상 돈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돈 내어도요. 이런 상황이 포함됩니다. 또요,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해서 세입자에 대한 어떤 보호받는 명세도 포함을 딱 시켜줍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종전토지나 어떤 건물에 붙어 있는 소유권은 당연히 있는 뭡니다. 근데요, 넘어올 때 보시면 소유권뿐 아니고 그 옛날 낡은 건물에 붙어 있는 각종 압류, 가압류, 담보권 다 붙은 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에 기타 권리도 파악을 딱 해줍니다. 해도요, 권리 명세. 그래서 새 집으로 다 같이 붙어서 넘겨준다. 보면 됩니다. 다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보시면 기타 각종 사항이 쭉 포함되는데, 자, 철거식입니다. 철거식이. 자, 언제까지 철거할 것이니까 당신들 집 비우고 이사 가세요. 철거 예정식이다. 언제까지 집을 비우고 이사 가세요? 라는 것이 또 탁 나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바로 관리처분계, 건물 바꾸는 교환계획이다 보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 해서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또 환지계획 내용, 또 관리처분계획 내용, 이 세 가지는 내용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비사업할 때 건물 교환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 가지고 이 계획을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박스였고요. 한 단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또 큰 박스 보이죠? 이 박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택을 분양하는 분양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는 분양 설계하는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딱 나와요. 그래서 1, 2, 3, 4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1번만 보십시오. 자, 5번부터가 중요합니다. 5, 6, 그 다음에 7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묘비네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분양 설계니까 분양 설계하는 기준 시기가 또 나옵니다. 분양 설계. 종전 토지나 건축물들 가격 평가하는 시기는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입니다. 근데 건물 바꾸는 분양 설계 기준 시기입니다. 이것은요, 분양 신청이 끝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신청했는지 다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요, 분양 신청 기간, 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하는 날 기준에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6번부터입니다. 주택에 공급하는 공급의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2개 이상을 소유했다 합니다. 해도 집은 1개 준다. 또요 1개 이상을 공유했다 해도 1개 준다. 되겠죠? 뭡니까? 1주택만 주고 나머지 청산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런데 이제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공유입니다. 첫 번째 예외. 공유인데 주택이 아니고 토지입니다. 토지 공유자일 때는요.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보이십니까? 땅 공유는요. 그들 서울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몇 개 있든 다 준다. 가진 수만치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참 중요합니다. 무슨 법인 소유, 기사 소유, 숙소 의미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이름 나옵니다.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바뀝니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 서울시와 인근 지역, 인천, 뭐 성남, 또 어딘가 수원, 또 안양 이 지역 빼놓고 저 밑에 팽택이합니다. 팽택이야. 요곳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아니고 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요 재건축 사업, 이 시골 저기 어딘가 수도권 변방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준다. 지방사업 저기 대구다, 광주다, 부산이다 다 줍니다. 다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계속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기억에 니었나왔죠? 이제 티귿 갑니다. 티귿. 이제 모든 사업에서 1+1 해서요. 주택 2개 다 줄 수 있어요. 1+1 집을 2개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일 때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토지 면적, 주거 전용 면적 요 범위 안에서 또 종전 토지나 건물 가에 요 범위 안에서 신청하면 2개 줄 수 있다. 근데 요 1+1인데요. 요 1, 한 개는요, 60제곱미터 소형 주택을 준다 합니다. 또 요건요, 받으면, 소유권 이전 받으면 앞으로 3년간 전매 되팔지 못한다는 또 제한도 없습니다. 자,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가시면 규모 작은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요 4번요. 이 4번 이제 이 3개 주택까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요 규모 작은 사업일 때 3개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편까지만 딱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미엄이 신설되었죠. 미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우리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과밀 억제권역 안, 서울시 안에서 강남입니다. 강남인데 그것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택 재건축사 일대 안에서 3개 줄 수 있다. 서울시의 엄마 아파트 시형 도기입니다. 가락 시형 아파트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입니다. 지금 한국에 투기과열지구가 없습니다. 없어. 또 재건축이다. 바로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 3개 줄 수 있다. 이렇게 주택 건설 경기 촉진해서 이렇게 완화시켜준 조항이 딱 보이죠? 요거 별표입니다.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꼭 보세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박스에 있는 4번, 5번 이하의 문장도 참 중요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제일 밑에 1번 딱 보세요. 근데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조합은 할당분인데 조합은 신청 많이 안 했어. 남는 게 있다 하면요.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일어나 있고요. 2번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토지나 건축물은요.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라는 말 보이시죠? 기억하십시오. 하시고요. 오른편을 가시면 바로 이제 쭉 나오는데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 1번 말고 2번 보세요. 오른쪽에 303페이지입니다. 조합은요. 관리 처분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각 조합원한테 통지해가지고 30일 이상 의견 듣는다. 딱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배웠지만 요 관리 처분 계획은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리 처분 계획은 이렇게 하죠. 자, 전체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이 20분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서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바로 요 상이 바로 그 상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또 갈로 4번 갑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인데, 자, 시도에서 그 시군구청장한테 당신들의 그 인가를 조금 늦춰라 이렇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야 된다 해서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좀 늦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잠시 보세요. 이 경우에 요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부터 1년까지만 늦추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 또 하나 신청되었으니까 보십시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다 했을 때 효과도 중요합니다. 효과 볼게요. 효과 보시면 이미 나왔죠. 바로 효과가 뭡니까? 사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효과입니다. 요것의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효과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공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면 철거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다. 이걸 철거할 수 있다. 이걸 되겠습니다.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인가가 있으면 이제 철거할 것이니까 그 집에 살 수 없어요. 철거하니까 이제 종전 토지, 종전에 있던 각종 어떤 건물들 사용 수익, 살지 못하고 이사 가야 됩니다. 수익 금지입니다. 금지.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사용 수익 못합니다. 어제 이사 온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거기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어제 왔더니 오늘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거 사용 수익 못하니까 집주인뿐 아니고 세입자들, 각종 어떤 세입자들이나 세입자 등, 임차권자 등 권리는 보여줍니다. 권리는 보여줘. 하지만요, 임차 인등 등의 거주기간, 계약상의 거주기간, 요 거주기간, 계약기간 등을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않느나. 그러면 오늘 당장 집을 비우고 또 이사 가야 됩니다. 안 가니까 뭐합니까? 내 돈 달라 뭡니까? 내 보증금 등을 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반환 청구. 근데 이 반환 청구 집주인한테 합니다. 집주인이 돈 없다 합니다. 돈 없다. 이 반환 청구를요, 사업 시행자 조합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줍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른편 323편 제일 밑에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요, 사업 시행인가 되면 철거한다 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있어야 이후에 철거합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어떨 때는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뭐냐? 보니까요. 자, 건물이 딱 보니까 지금 비실비실합니다. 건물이 지금 당장 붕괴 직전, 붕괴 우려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살지 못하고 철거 먼저 해야 됩니다. 또요, 두 번째입니다. 폐공가 우려. 이게 뭐냐? 하면요, 이미 사업 확정점 되어가니까 다 마을을 비우고 이사를 갔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 우범화가 될 수 있어. 그럼 미리 철거할 수가 있다. 단요. 시장 군수한테 동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 건물주인 동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사용 수익을 못한다. 이제 하나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2번 정기 딱 나왔죠. 하지만 또 그 이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 사업 시행자가 쓰라 이렇게 동의해 주네요. 조합에서 쓰라 이렇게 동의를 줍니다. 우리가 철거는 한 달 뒤에 한다. 한 달까지 좀 쓰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냐? 보상금 지급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이것이 지급이 안 났다. 돈을 안 줘. 안 줍니다. 철거도 버틸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입니다. 자, 각종 권리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권리는 뭐해도 계약 기간을 보완해 줍니다. 보완해 줘. 당장 이사 갑니다. 세입자들 돈 달라 하겠죠. 그러면 시행자 조합이 돈 줍니다. 지급해 줘요. 하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조합은요, 권은자 누굽니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네 줄 돈인데 내가 줬다. 달라 이렇게 반환 요구합니다. 안 주죠? 강제 징수합니다. 압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밑에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과입니다. 효과.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십니다. 주택 공급 딱 나오네요. 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주택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고요, 항상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 부양을 다 합니다. 이 말들 기억하십시오. 1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기타 2번과 기타 3번 보시면요, 공급 대상자한테 주고 남는 집이 있다 할 때는요, 일반 보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큰 3번 이겁니다. 투기 억제한다, 지분 쪼개서 막는다.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아까 보셨죠? 우리가 분양 설계하는 기준시, 분양 설계의 기준시는요, 분양 신청 기한 종료일이다 했습니다.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 평가는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권리자 산정 기준, 뭡니까? 권리자, 입주권을 받는 자의 산정 기준 뭐겠습니까?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일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러분들 이미 예정이 다 돼 있죠. 미리 투기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원래 원칙은요, 권리자 산정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인데 투기 억제를 해서 따로 소급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한 날 따로 기준일을 정한다면 요 기준일 정한 이날 이후에 지분 쪼개었다, 지분 쪼갰다, 지분 쪼개기 했다 할 때 요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습니다. 쪼갠다 인정 안 합니다. 근데
합한다 하면요, 인정해 줍니다. 쪼갠다, 분할된다, 복잡해진다, 인정 아니죠? 근데 합한다, 합병한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쪼개는 것만 쭉 나와 있습니다. 합병한다 하면 아주 권장사항이겠죠.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306페이지 지분 형태. 알 필요 없습니다. X 하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일단 땅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갖고요. 건물만 소유권. 지분은 2분의 1, 2분의 1 반반 나눠서 반값 아파트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건요. 60제곱미터 60 이하 소형 평수만 가능하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딱 가지고 넘어가세요. 자, 편 안 넘어가시고 이제 오른편 딱 가시면 이제 공사 완료 절차 등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